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저희가 원래 무료 카톡방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무분별한 광고가 너무 진짜 테러 수준으로 너무 심하게 나오다 보니까, 카톡방을 오늘부로, 10월 11일 오늘부로, 텔레그램 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 영상의 하단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고요. 링크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카페에 보시면 여기 공지 제일 위에 보면 텔레그램 방으로 이 무료방이 변경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텔레그램 저희 VIP 방도 있는데요. 텔레그램 VIP 방 같은 경우에 요즘 뭐 워낙 이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다들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주 견조하고 괜찮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편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안정적인 흐름,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바닥권에서 반등을 조금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들로 중심적으로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 매매를 제가 사인을 드려도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지 않아도 뭐 한 1시간, 2시간 뒤에 걸어 놔도 매매가 충분히 될 만큼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이 사인을 드리고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익은 이런 식으로 뭐 손절도 있습니다. 손절도 있는데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만 결국 살아남아서 평생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14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어제 일단 그 중요했던 CPI, 물론 고용보고서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지표 자체가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 아마 전저점 이탈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상치보다 뭐 낮게 나오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것이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예상치보다 상회해서 나왔고요.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뭐 그 말씀을 또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CPI 발표 직후에 미 선물 같은 경우는 플러스 1% 정도 선에서 움직이던 것이 마이너스 2.7, 2.8까지 순간적으로 떨어지고 그 뒤에 마이너스 3% 밑으로까지 밀리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시가 역시도 그러다 보니까 본장에서 시가 역시도 마이너스 한 7%대에서 2.7%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이제 조금 몇몇 가지의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CPI 관련해 가지고는 헤드라인은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좀 더디게 꺾였고, 그 다음 근원 소비자 코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상승을 하는, 그래서 피크아웃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코어 같은 경우는 했는데 이로 인해서 국채금리 급등 나왔고요. 2년물 같은 경우는 어제 4.6%까지도 올라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랬었다가 이제 조금 밀리면서 4.4%대에서 끝이 났는데 일단은 올해 목표치는 거의 다 온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 목표치는 다 온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도 어제 4% 위로 올라왔다가 결국은 4% 밑으로 이제 밀리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안에 내용적인 측면을 좀 보면 CPI 같은 경우는 일단, 가솔린 같은 경우, 중고차 같은 경우가 조금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쪽하고 그리고 중고차 쪽이 작년에 참 많이 올렸던 이 CPI를 올렸던 주범이었잖아요. 요게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 좀 보여졌고, 주거비 같은 경우는 일단 전월 대비해서 상승폭은 좀 둔화됐습니다만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코어 물가를 좀 더 올리는 데 역할을 좀 했습니다. 어차피 이 주택 관련 지표들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헤드라인에서도 한 30% 전후가 되고,
코어 같은 경우 한 40%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 요번 달까지는 꺾이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상승은 계속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다음 달 정도에는 일부 조금씩 반영이 이제 서서히 앞으로 돼 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 이 CPI 발표 직후에 달러 강세 보여줬고요. 달러 강세 보여줬고요. 그리고 국채금리도 급등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오전 한 11시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게 영국에서 일단 감세한 철에 관련된 소식이 좀 들렸어요. 근데 요거 이제 조금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이걸 발표했던 곳이 이 영국 공중파의 스카이 뉴스였습니다. 이 감세안을 변경하겠다라는 얘기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더 선의 보도가 있었었고요. 이걸 이제 미국에서 계속 갖다 쓰면서 소식이 전해진 건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소식으로 인해서 파운드화가 급등을 하고 길트채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증시에 아주 우호적인 이 영향을 주었죠. 파운드화 강세는 달러 약세로 이어졌고 이 부분이 국채 금리도 하락을 유도를 시켰고 결국은 지수가 반등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안에 내용을 또 조금 보면요. 어제 영국 재무장관 쿼시 재무장관의 IMF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재무장관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 관료잖아요. 최고 책임자인데 재무장관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됐었냐면 우리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주초에 언급했듯이 10월 말일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거고 이때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전혀 이상 없다, 변화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일단 그 부분이 나온 게 조금은 좀 깨름직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영국 하원의 재무장관 멜 스트라이머 재무장관의 경우가 파이낸셜 타임즈하고의 인터뷰에서 의회에서 보고 있는 이 세금 패키지에 대한 철회를 매우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부분은 이제 의회 쪽에서 감세한 철회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는 쪽에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핵심이고 내년 4월 정도의 인상을 허용하는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이 소식 전해지면서 일단 본격적으로 좀 더 안정을 좀 찾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행정부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겠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감세안이 통과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어제 올랐다. 그러나 아직까지 영국은 지금 이 정책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그러니까 정책 혼선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아마 이 가운데서 이제 계속 치열한 다툼이 있겠죠. 일단 시장에서 어제 바라봤던 건 의회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면서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손을 들어주면서 아마 이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관세를 일부 철회하겠다라는 걸 검토 중이다. 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도움을 좀 줬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제 3분기 지금 실적이 굉장히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랬는데 어제 일단 델타항공이나 도미노피자나 이런 쪽에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오늘 이제 금융주들 JP모건을 필두로 해서 골드만삭스 얘네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니까 실적에 따라서 아마 조금 시장의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건 이제 지금 이견이 있는 상태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이번 달이 최고 고점이 될 것이다. 인플레 고점, 이 피크 아웃. 인플레 피크 아웃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그 증권사들이나 이런 쪽에서의 얘기들은 뭐 시장에서 지금 반응 이런 부분들은 연말 기준금리 4.75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종 금리가 5%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11월 일단 자이언트 스텝은 당연한 것이고 11월 자이언트 스텝은 당연한 것이고 12월도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일단 시장이 판단을 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5%까지는 일단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11월 달에 0.75, 75bp는 뭐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12월 75bp 인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최종 금리가 5%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11월 75bp, 12월 50bp, 2월, 3월 25bp씩 이렇게 올려서 맞추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75bp, 11월까지 75bp를 올리고 나면요, 경제가 깨지고 무너지는 부분들이 더 심하게 나타날 거고 시장의 반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인플레 잡히는 속도가 지금 느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이거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올려놓고 기다려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흐름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뭐 당장 요번 달에 올렸는데 요번 달에 표가 안 났어. 다음 달에 또 올리고 표가 안 났어. 그 다음 달 또 올리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 이 얘기가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은 50으로 올리고 이제 꾸준하게 한 번 정도 더 올리는 정도 선, 요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예상했던 범주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에서 12월 75bp 가능성 얘기가 지금 하나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최종 금리는 어차피 5%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이거 75bp면 12월, 제가 이제 11월 1월 이 시나리오 말씀드렸던 거에서 12월 중순 정도는 돼야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래도 이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큰 틀에서 그건 뭐 변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일단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어제 시장을 반등시키는데 영향을 줬던 것 중에 하나는 공매도 세력들의 쇼커버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지금 일단 나온 내용들이 어제 반등의 요인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반등의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건 쇼커버가 하나 있었고요. 쇼커버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발 불안 심리가 완화됐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요게 가장 큰 부분이었고, 그 외에 이제 미국의 재무부에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영국 재무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를 전하기를 일단 관세 일부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요런 얘기들까지 나왔다라는 부분. 요런 것들이 일단 여기에 이제 뭐 실적까지 요렇게 해서 어제 반등을 이끌어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의 상승은 나스닥 기준으로 역대 네 번째 일중 저점 대비 고점 5% 이상의 변동성을 보였잖아요. 상승이었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역대 다섯 번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변동성을 보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2월 자이언트 스텝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게 확률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요 얘기도 좀 드려야 되죠. 어제 일단 차트상으로 딱 놓고 봤었을 때 이 자리 결국은 지켜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마 오늘 추가 반등 가능성도 있고요. 하다못해 이 자리 지지 테스트를 할 가능성, 뭐 이걸 이탈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오늘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태도 지수 나오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올 텐데, 태도 지수가, 얼마 정도가 나오느냐도 일단 조금 중요할 것 같고, 기대 인플레는 좀 꺾여서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 반등 가능성도 일단은 열려 있는 상태다. 최하가 옆으로 기면서 1500포인트 지지 테스트, 아니면 반등 가능성, 일단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아침에 한 1%에서 1.5% 정도 상승, 갭 상승 출발 정도가 예상이 됐는데 예상보다 더 강하게 1.7%, 뭐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2% 넘는 코스닥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웠죠. 이제 너무 갭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처럼 몸통을 키워야 되는 날인데 갭 상승폭이 크다라는 얘기는 몸통이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전장 초반에 한번 살짝 눌림이 나온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선연물 매수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고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좋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 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정말 심했잖아요. 너무 많은 양을 이제 매도를 하고 나니까 오늘 그 부분을 일정 부분 회귀시키는, 되돌리는 부분에서의 매수 정도의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 갭 상승폭이 좀 커서 몸통이 좀 작아질 수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오늘 어쨌든 몸통 만들고 마감을 해야 되고요. 가능하다면 지금 2215, 16포인트 이거 넘겨주면 제일 좋습니다. 요거 넘겨주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몸통을 가진 상태, 지금 이미 고점 자체를 조금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 자체가 지금 2210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잖아요. 이렇게 되면 2200 한 2, 3 밑으로, 그러니까 하다못해 2200을 깨는 상황이 나오지는 않아야 됩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그렇게 나와야 그나마 조금 더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아무래도 지수가 워낙 눌려 있는 상태고 어제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이 더 심했는데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신용 반대 매매가 장중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깨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 나오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테마주도 오늘 좀 활성화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어제 깨졌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수급 확산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수가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이런 지금 흐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점차적으로 확산을 시킬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KB금융 정도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매수 들어오고 있는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현재 삼성전자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다시 56,000원짜리 지금 회복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뭐 눈에 띄는 종목 없고요. 그다음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신라젠 오늘 매수 상당하고요. 오늘도 지금 상한가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아프리카 TV, 펄어비스 오늘 펄어비스는 이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었죠. 그리고 SM, 이런 종목들 오늘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심텍, 에코프로, 알테오젠, DNT, BH 정도가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오늘 시장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건 몸통을 가진 양봉으로 마감을 해줘야 그나마 괜찮다라는 거. 아마 오늘 저녁에 미시간대 이 소비자 심리 지수, 태도 지수 발표되고 나서 조금 우호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음 주 초반까지도 조금 이 반등세는 이어져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태다. 이런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